오늘부터는 외국의 수학영재 프로그램 운영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미국의 특수학교와 지역센터, 그리고 학내에서 운영되는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간엔 미국의 수학영재들을 위한 특수학교와 지역센터, 그리고 몇 가지 학내용 대안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영재를 위한 미국의 모범적인 영재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영재를 위한 미국의 모범적인 영재 프로그램들은 크게 특별학교와 지역센터, 그리고 대안교육으로 나뉩니다. 이 중 특별학교는 다시 중등학교와 초등학교로 구분하면서 중등학교에 3곳, 초등학교 2곳, 지역센터 2곳, 그리고 학내 대안교육으로 3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소개하는 동안 관련 웹사이트를 연결해 두었으니 해당하는 곳을 둘러보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미국 내 특별학교는 오래전부터 특별학교의 특징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수학영재를 위한 미국의 모범. 먼저 미국 내 특별학교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었지만 근래에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학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학교의 특징은 아래와 같은 5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인구 규모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을 위주로 하기도 하지만 몇몇 중소도시를 묶은 지역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셋째, 그들은 모두 완벽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넷째, 상당히 범위가 넓은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이들은 모두 오랜 전통과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몇몇 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영. 먼저 미국 내 특별학교는 이어서 두 번째 중등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소크라테스의 발문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기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도전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교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학교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특이한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 이것은 영재들에게도 수학, 과학이 아닌 다른 과목들이 인성 발달, 재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내셔널 메리트 스쿨쉽과 같은 국가적인 대우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 영재학교가 이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중등학교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스캐롤라이나 과학수학학교로 줄여서 NCSSM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는 11학년과 12학년을 위한 학교로 원래 주에 속해 있다가 더 많은 연구 기회와 늘어나는 교육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학생들은 SAT라고 불리는 적성 검사와 추상적 추론과 창의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특정 지역별 테스트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성적 증명서는 선발위원회가 검토하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선별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 모델은 우리나라의 과학고등학교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민간 자본이 개입되고 대학에서 주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또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주에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썸머 벤처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 600명이 주를 벗어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5주간의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과학과 수학에 대한 상호 협동적인 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국가적 상을 받아왔다는 데서 NCSSM의 성공은 분명하고 그러한 성공은 화면의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의 커리큘럼에 관한 참고 문헌을 보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이번에는 초등학교 중 특별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학교의 두 번째 예인 초등학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재들을 위한 특별학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교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크 아카데미는 유치원에서부터 6학년까지의 영재를 위해 설립되었고 3, 4세 아동들을 위한 프리스쿨도 제공합니다. 입학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학문적이고 지적인 능력, 성격과 리더십, 독창적인 잠재력 등에 의해 평가됩니다. 선발 과정은 2명의 심리학자와 면담을 포함하는데 그들은 IQ, 개발, 그리고 성취 테스트, 이전의 학교 성적을 평가하는 질문지에 의해 선발됩니다. 교육 과정은 강력한 기초적 능력의 개발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동시에 능력 있는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과로 세분화됩니다. 프로그램은 상당히 개별화되어 있으며 유연하게 진행됩니다. 이 학교에서는 개인적으로 개념을 형성하는 것과 개인이 학습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학습하는 능력을 특히 강조합니다. 특별 관심 분야를 개발하거나 독창적인 표현을 위해 예술 분야에서의 특별한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이 주어집니다. 외국어는 프리스쿨에서부터 시작되며 수학은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더 나아간 토론을 기술하고 있는 Comprehensive School Mathematics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됩니다. 전담 교사와 학생 간의 비율은 1대 15로서 굉장히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스텝까지 고려할 경우 1대 6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는 시애틀 컨트리데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매우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적으로도 재능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적으로도 재능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1963년 남녀공학 K8학년의 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입학은 고등 학문 능력과 사회 적응도, 감정 안정도, 이전의 학문적 성취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선발은 개인 IQ와 부모와 학생과의 인터뷰를 포함합니다. 이 학교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지적 호기심, 창의력,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린 학년의 경우 핵심 교과를 위해 담임 교사와 함께 수업을 받고 중간 학년은 매 과목마다 교사와 교실을 바꿉니다. 그것의 목적은 학생들을 그들의 정신적인 능력에 따라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두려는 것이며 그들에게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은 능력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리고 잘 교육받은 교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영재 프로그램을 크게 보았을 때 두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EGSSS 프로젝트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캠레일 교육연구소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내셔널 모델 프로젝트 상태에서 Office of Gifted and Talented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비영리 개인 기업인 프로젝트 MEGSSS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이 수학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과정의 수학 수업을 대신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센터의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센터의 두 번째 사례는 버팔로와 나이아가라 폴스 근처 도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만든 버팔로 수학영재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GMP는 MEGSSS 모델로부터 가져온 것이며 강력하면서도 독특한 대학, 사회 간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85개 학교에서 2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특징은 매년 9월에 새로운 7학년 그룹이 전체 6년간의 학교, 대학 수학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시험에 임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풀아웃 프로그램은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데 학생들은 자신과 대등한 동료들과 함께 연구할 기회를 가지지만 자신의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상담이 없으며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생과 교사의 일상적인 만남은 제한적이라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내 대안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첨부한 관련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재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학교는 수학, 과학이라는 특정한 교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분야에까지 영재들 자신의 재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의 설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에서는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영재 아동들이 대학 연구에서 인턴으로도 참여하여 도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내 대안교육에서는 전문가가 영재 아동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과 그들을 한 곳으로 불러들이는 방법, 그리고 갖가지 특별 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독특한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의 수학영재 교육 사례들 중에서 주로 중등학교 영재 학생들을 위한 5가지의 프로그램과 수학 경시대회 및 속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등 영재들을 위한 수학영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중등학교 수학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AP, IB, 여름 프로그램, 마그넷 프로그램, 멘토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오랫동안 잘 알려진 수학 경시 대회와 다양한 유형의 속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AP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P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이 대학의 강좌를 미리 신청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보드 지원을 받아 학생을 선발하여 미적분, 물리, 영어, 컴퓨터 과학 등 교과 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시험을 치른 후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볼 것은 각 학점 획득 과목이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협조만 구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은 최상급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과하여 졸업하면 유명 대학교 2학년으로 입학하는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을 통해 국제적으로 학력을 공인받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과하려면 여러 과목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되 창조적, 심미적 활동을 위주로 하는 독립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졸업을 위해서는 사회 봉사활동을 필하여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AP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각 교과별 학점 이수보다는 종합적인 학사 이수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 북부 미시건 대학의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단기 프로그램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각 학생의 프로그램 이수 결과를 학교로 피드백해주는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각각에 연결된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여름학교로 생산적 사고와 학생의 관찰력, 흥미와 관찰력 발달을 위한 주제 탐구와 실험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첫째는 캘리포니아주 게이트웨이의 여름학교로 흥미를 이끄는 환경에서 의미 있는 학습 내용을 전기, 생물, 로켓공학, 사진, 유희, 소설, 마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과정을 소화합니다. 특징으로 초등과 중등 과정을 분리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마그넷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넷 프로그램은 지역교육청의 주관 하에 그 지역 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자석처럼 한 곳에 끌어모으는 방식입니다. 스마테크 마그넷 프로그램으로 수학, 과학, 공학을 위한 수업 진행과 견학, 대회 참가, 멘토링과 인턴십, 그리고 수학은 중급 대수, 기하, 삼각함수, 해석학 등을 배워 다양한 수학, 과학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CAS라고 불리는 Center for the Arts and Science 프로그램은 수학, 과학, 연구, 언어, 예술, 춤, 기악, 시각예술 등 수학과 과학의 통합 과정과 다양한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한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등 수학영재를 위한 프로그램 중 마지막으로 멘토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멘토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학생들을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와 연결시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 엘파소의 중학교 여학생들에게는 수학 분야의 전문직 직업 여성인들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징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각각의 짝을 이룬 전문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재학교 또는 과학고 학생들을 대학의 교수들과 연결한 R&E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경시대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경시대회는 문제풀이는 미국 수학협회에서 주관하고 그에 따른 경시대회입니다. 각국의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학생은 국제올림피아드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프로젝트 경진대회는 수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수학적 원칙에 근거한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대회입니다. 이때 독창적이라고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독창성을 발휘하면 됩니다. 수학영재들의 속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속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인 능력은 되지만 월반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월반보다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순차적 심화 프로그램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편입니다. 속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학생에게 사고하는 도전감과 탐구 활동을 안내하여 영재 수준에 맞는 연구 주제의 제안 능력을 겸비하여 상황에 맞게 제시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등학교 수준의 수학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 사례로 AP 프로그램, IB 학점 제도, 여름 프로그램, 자석 프로그램, 4사 제도, 수학 경시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대회를 통한 수학 영재를 선발하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이외에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 대회도 있습니다. 수학 영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영재들의 고등사고 수준과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의 지도 능력, 학부모의 역할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외국 수학 영재 교육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수학 영재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미국에 편중되지 않도록 세계의 몇 나라들을 더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학 영재 교육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시사받을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수학 영재 교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재 교육의 역사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재 교육은 정부가 주도하여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판별 도구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쫄드 연구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영재를 선발할까요? 이스라엘에서 영재 교육의 대상자는 상위 3% 이내의 학생들이지만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선발된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재교육 기관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방과 후 심화학습센터, 주 1일 영재교육센터, 영재학급 및 영재학교 등의 다양한 유형의 영재교육 형태와 기관이 있지만 대부분은 정규 교육 과정을 받으면서 대학이나 지역사회센터와 연계하여 심화학습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할까요? 이스라엘의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 되려면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폭넓은 소양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
각종 연구회나 심화 연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영재 교육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재 교육 과정은 교육 대상자들에게 가치관과 도덕 교육을 강조하면서 간학문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화 학습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속진을 허용하는데 특히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일부 학생들에게 대학 예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속진을 허용하며 대학 교육과 연계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영재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재 교육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50여 년의 영재 교육 역사 속에서 시대별로 특색이 있는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영재 교육을 실천하여 세계 영재 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의 영재 교육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80년대 후반 이전의 영재 교육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다양한 영재 교육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재 교육은 매우 체계적이어서 유아를 위한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아 영재들은 놀이 활동의 형태로 진단하며 학력기의 영재들은 학습 과정에서 진단합니다. 이어서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영재 교육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러시아의 어린이 프로그램 속에 포함된 하나의 소 프로그램으로 영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러시아 영재 교육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영재 교육은 방과 후에 각종 서클에 가입해서 하는 심화활동 제도와 수학과 물리 특수반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립대학 부설 수학, 과학고등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는 영재반 입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또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입학은 학업 성적이나 다른 올림피아드 등의 대화를 통해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부분 협력 관계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에는 영재를 시험이 아닌 놀이활동을 통해서 판별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재 판별은 유아 영재와 학령기 영재에 대한 선발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유아 영재의 경우에는 놀이활동을 통해 영재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재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영재 교육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소련은 영재들의 재능을 과외 활동과 영재를 위한 특수학교에 의해 개발하며 러시아는 속진과 심화를 기본 교육 방법으로 하며 특별 교과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조절,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정규 교육 과정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교육 과정을 추가하여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수학, 물리 학교에서는 전문 교과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 영재 교육의 두 가지 교육 방향으로는 첫째, 특정 교과에 대한 정규 커리큘럼을 변형, 심화시키는 전통적인 영재 교육. 둘째,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영재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는 영재교육 학습법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 수학물리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엔 특정 교과에 대한 정규 커리큘럼을 변형 및 심화시키는 전통적인 영재교육과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영재와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는 영재교육 학습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물리학교는 196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정 영재학교 교육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 두 학교처럼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각 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맞는 영재교육 실험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수학 올림피아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할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수학 올림피아드는 수학 우수화의 발굴 및 평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특수학교 혹은 상급학교 진학 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수학 올림피아드의 종류와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는 주체별, 수준별로 각각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국제 올림픽 참가자와 장내 과학자 양성 등을 위해 올림피아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재교육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평준화 교육정책과 수월성 교육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저변 확대를 위하여 많은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은 영재를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세분화하고 간학문적 접근 방법으로 사용하여 과학과 예술과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육부에 영재 및 과학영재 교육과라는 전담 부서를 두어 영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특정 교과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러시아의 영재교육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러시아 영재교육은 교육체제 및 교육과정, 교육 수준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되며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올림피아드를 통해 우수 학생에 대한 선발 및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영재학교의 학생 선발이 다양한 과정으로 이뤄지며 각종 영재학교의 교사 수준은 상당수가 박사학위 소지자임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영재학교의 조직면에서 학교 자체 내에 도서의 연구, 출판에 관련되는 학술 연구실이나 출판부를 소유하고 수학 물리학교의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영재 판별 및 진단은 아동의 재능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학영재 교육은 교육부 영재교육과가 영재교육의 모든 측면을 관장하며 지적 발달, 가치관과 도덕 교육을 강조합니다. 또한 수학 분야에 특출한 재능 있는 학생들은 예외. 러시아의 수학영재 교육은 학교 밖의 각종 서클과 클럽 활동이 영재교육의 주축이 되며 고등학교 수준이 되면 수학, 물리, 우수학생을 위한 특수반을 운영합니다. 또한 수학, 과학 영재를 위한 소수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와 같은 국제대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수학 영재 교육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으로 중국과 헝가리의 수학 영재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외에 중국과 헝가리의 영재 교육에 대하여 더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 영재 교육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시사받을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요. 중국의 영재 교육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영재 교육은 사회주의라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 문화 대혁명 이후에 실력자로 등장한 등소평이 4대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영재 교육의 일환으로 1978년부터 운영된 중국 과학기술대학의 대학 소년반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1985년 초부터 중국 교육부에서 소년반을 중등교육에까지 확대 운영하게 되었으며 점차 소년반 교육제도를 체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소년반 예비반의 설치는 중국 영재 교육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전국의 초, 중, 고에서 이러한 유형의 특별반의 설치, 운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을 망라한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영재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 중등학교의 영재 교육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영재 교육은 12년을 8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속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5, 6세에 학교에 입학하여 14세 이하에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므로 20세 초반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속진제 프로그램과 심화형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단계 영재교육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등단계 영재교육은 기초교육을 중시하는 교육 형태,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형태, 학과의 상호 침투와 간학문적인 인재 양성 형태, 소년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 상호 결합 및 상호 촉진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영재 학생을 어떻게 판별할까요?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재의 판별을 위해 개별적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판별을 실시하는 개인별 판별과 중국에서 실험반을 운영하기 위해 학생을 선발할 때 보편적으로 집단 판별이 쓰입니다. 중국의 영재 교육에서는 개인 판별과 집단 판별 시 추천받은 학생의 학부모와 추천인을 담당 전문가가 직접 면담하고 측정 검사를 통해 아동의 지적인 능력과 발달 상황을 파악하여 영재아를 판별합니다. 또한 계속적인 주의, 관찰을 토대로 영재아임을 최종 판별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바르게 진단하는 일은 영재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중국의 영재 교육 과정 운영은 국가 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편성은 전적으로 학교 혹은 교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재 개발도 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자신의 교육 목표에 맞는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등학교 영재 판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에서의 초등학교 영재 판별은 3, 4세 때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약 상위 0.01%의 적은 인원을 선별합니다. 또한 영재 판별을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어 판별의 기준과 적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등학교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및 개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초등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속진제와 정규 교육 과정의 심화학습 형태를 같이 사용합니다.
이번엔 초등학교 영재교육의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1인당 적은 인원을 담당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영재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중국 영재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염두에 둘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의 체계적인 영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헝가리의 영재교육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살펴볼까요? 헝가리는 서울시보다 인구가 더 적은 작은 나라입니다. 최근까지 헝가리는 초등학교 8년, 고등학교 4년의 교육체제였습니다. 그러나 1989년부터 90년 정치 변화 이후 그 체제가 훨씬 다양해져서 6+6이나 4+8 유형의 체제로 대체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NAT 이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헝가리의 영재교육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헝가리의 교육체제는 대부분 8+4년제입니다. 학교 교육의 내용은 국가 핵심 교육과정에 따르며 의무 교육기간인 10년간만 적용됩니다. 또 NAT 교육과정 분야에서 수학과정의 비율이 높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영재를 어떻게 판별할까요? 헝가리의 영재교육은 주로 고학년 때 판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위주로 학교 판별위원회에서 검사합니다. 헝가리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앞서 살펴본 중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헝가리의 영재교육은 속진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교재는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영재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헝가리 수학영재교육의 특징은 수학 특별반, 오랜 전통의 경시대회와 수학 잡지의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학영재교육의 그 밖의 특징입니다. 헝가리 수학영재교육의 특징인 특별반, 경시대회, 수학 전문 잡지 이외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대부분 수학 교육적인 내용 및 운영에 관한 것들입니다. 중국과 헝가리의 영재교육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볼까요?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재교육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의 영재교육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수학영재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막는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영재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고 영재아들의 진로가 비교적 명확하게 보장되며 관련 연구기관과 영재반의 유기적인 연계하에
영재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재반들이 실험반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학교에서 운영되며 일반 교육과 영재 교육이 공존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발달, 가치관과 도덕 교육을 강조합니다. 헝가리의 수학 영재 교육은 수학 특별반을 운영하며 일반 교과 과정과 심화 과정을 속진으로 끝냅니다. 또한 오랜 전통이 있는 수학 경시대회, 수학 전문 잡지가 있으며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시대회의 정교한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특별반에서 유능한 교사가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학 과목을 주당 11시간 이상을 더 수업하며 수학의 오후반과 수학클럽을 조직하여 실행하며 영재아들에게 고등 수준의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